최소한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또 입시 설명에서 보시는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전에 올려드렸던 2022학년 정시지원 가이드라인 문서를 대폭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에 가셔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문서를 다운로드 받고 출력하신 다음에 이 동영상을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세부적이고 효율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이 방향성을 정립하지 않게 되면 계획은 자꾸 꼬이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게 대단히 힘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컨설팅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대원칙을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달아둔 많은 질문들의 공통된 내용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같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같이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저하고 같이 끝까지 같이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심정을 감히 말씀드리자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걱정인데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실 거고 여러 연사분들이 나와서 이거 중요해라고 강조를 해주시지만 결국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지원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또 강조드립니다만 결국 이거는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해서 도구를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 말하는 내용이 세세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들으시고 같이 익히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서의 12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점수로 최상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원칙을 세워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온라인 배치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상정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의 자세, 철학,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정할 때 깔아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전제, 대원칙은 여러분이 최초에 활용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데이터를 이용하실 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전제로 후보 대학을 선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모든 상황을 나한테 불리하게 상정해 놓고 후보 대학을 선별하신 다음에 추후에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 요인을 추가해서 판단하면 합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제가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난리 났던 것처럼 수학에서는 각 입시업체가 보통 85에서 90% 정도를 미적분하고 기하 선택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연계 지원할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인원수가 적은 게 좋은 거니까 85%를 상정하고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인원수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미세하긴 하겠지만 경쟁률이 조금은 감소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예 90%로 상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경쟁자도 많다. 또 댓글에도 이 질문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발표한 거 보니까 수시 2월이 많이 되는데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선생님 작년 입결자를 보니까 추가 합격생이 많은데 이걸 적용해서 생각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셔야 되긴 합니다만 처음에 고를 땐 얘를 고려하지 마세요. 그냥 짜게 잡고 최초의 모집 인원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수학 성적을 작년 수학 성적으로 환산을 해서 작년 입결자를 활용하시는데 올해 수학 점수를 작년 점수로 100분위를 계산해 보니 상위 96에서 95% 사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말을 믿고 그냥 95%를 잡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래야 나중에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을 반영하고서 판단해야지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불리하게 상정을 해놓고 나서
A 대학의 땡땡 학과가 있는데 이거를 불리하게 상정해 놓고 나서 합격 예측을 해보니까 딱 커트라인보다 1, 2점 모자란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추후 긍정 요인, 부정 요인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월이 되게 많이 됐다. 최저를 못 맞춰서 학생들이 수시에서. 그럼 그건 긍정 요인이 되겠죠. 또는 전년도 입결을 보니까 매년 이 대학은 추합이 많이 되겠다. 그럼 긍정 요인이 되겠죠. 그럼 그 긍정 요인을 적용을 하면 얘가 합격 예상 점수보다 1, 2점은 모자랄 수 있겠으나 이런 긍정 요인 때문에 그래도 지원해 볼 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훨씬 합격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이 내용을 항상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색깔로 바꿔놓긴 했지만 요거를 기억을 해둡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불리하다고 전제를 깔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실무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합을 각 군별로 하나씩 짜면 결국은 3개 대학을 보통 조합으로 짜셔야 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조합을 짜는 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학부형님들하고 제가 상담할 때 학부형께서 선생님 저 이런 논리 때문에 이 대학을 꼽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진짜 하루 종일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돌고 돌아서 효율적으로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셔야지 나중에 지원 후보 대학을 선정하는 시간도 최소화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대학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우리 뒤에 동영상에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여러분이 정시 지원할 때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옆에다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최저 지원 마지노선 대학을 못 받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재수할지 여부도 결정하는 게 좋으실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중경예시 이하 대학은 꿈 생각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재수를 생각한다면 직어국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겠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특히 여학생 경우 여대는 안 하겠다. 이렇게 최저 지원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짜셔야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것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대원칙 하나가 요 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그 밑에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이 지원 후보 대학을 선정하신다면 가능하면 다양하게 많은 숫자의 대학을 선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최저 지원 대학 이상의 대학입니다.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이 뭘 할지 사실 솔직히 되게 궁금합니다. 성적이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풀이 죽어서 방에 처박혀 있을까? 아니면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냥 돌아다니고만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데 제가 저희 반 학생들에게 아무리 경고를 해도 학생들이 뽑아온 후보 대학을 보면 진짜 몇 개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경험이 없으시니까 종이 배치표를 하시고 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라인 문서에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보통 3단계로 조사시키죠. 여러분이 점수대에 있는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대학도 선별하시고 그 대학보다 위에 있는 대학도 선별하시고 왜냐 나중에 모험지원 대학 선별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모험을 하기 위해서 안전지원대학 후보군도 선별해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항상 조사를 하게 시킵니다. 근데 저희 반 학생들조차도 이걸 등한시해 와요. 저만 전날 그리고 그 전에 코피 터지게 밤새 클릭하면서 찾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선정을 많이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유리한 대학을 선택을 하고 불리한 대학은 지원하가는 걸 하나씩이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지원 대학을 정말로 잘 뽑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선택하고 제외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일단 얘기 드렸지만 다양한 데이터 컨셉을 가지고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소스는 이게 되겠죠. 종이 배치표라든가 온라인 배치표를 활용하시면 될 거고 여기에 써있지는 않지만 대학 어디가라는 자료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소스로 바탕해서 이 세 가지 대학을 고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컨셉을 다양하게 짜는 거예요. 난 상향 지원을 한번 짜보고 적전 지원으로도 짜보고 하향 지원으로도 짜보고 이걸 섞어서도 한번 컨셉을 짜보는 겁니다. 또 명성 위주의 컨셉도 짜봐보고 그 다음에 장래 전망 위주로도 짜보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구성하셔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성의 있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후보 대학을 선정할 때 데이터를 성실히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정시 지원 가이드라인 문서를 제공해 줬는데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그거 대충한 문서 절대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 데이터를 잘 정리하게끔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건데 그거에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거기 있는 반영지표, 과목별 반영 비율, 3, 4년 경쟁률, 추함률, 수시 2월 같은 걸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다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동일한 대로 계속 반복해서 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미련하게 검색해야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 반복해서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 입에서 그게 외워지게 돼요. 제가 상담할 때 칭찬드리는 부모님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아, 그 대학 몇 명이죠? 그럼 그 옆에 어머니께서 아, 그 대학 몇 명에 몇 명 보고 수시열 몇 명 됐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성실히 조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지원하시면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남들하고 다른 결과 얻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또 요새 요게 이제 유행이죠. 요새는 라인 잡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 대학을 지원하면 이 라인을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성균관대 공학하고 연고대 중위권과 라인이 대표적일 겁니다. 그죠? 성균관대 공학을 안전으로 잡아놓고 연고대 중위권과를 모험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연고대는 꿈도 꾸지 않지만 성균관대만 합격해도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성균관대를 모험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특히 종이 배치표는 제가 쓸모가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종이 배치표가 효율적인 게 방이나 마루에 넓은 데다 그 세 장을 펼쳐 놓으시고 이 대학하고 비슷한 수준의 대학 그리고 이 대학을 선택한 애들이 상위 대학으로 어디를 선택을 할 거냐 이런 것도 파악하는 것도 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걸 요새 유튜브에서 우리가 라인 잡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어차피 그게 드러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중요 표시 하나 해주시고 요거는 전체 다 형광펜으로 네모 박스를 좀 쳐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걸 얘기하기 전에 대표적인 사기꾼 컨설팅 업체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저희는요 비급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특수하게 수집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컨설팅은 온라인 배치표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값 그리고 대학 어디가에서 제공해주는 합격생 70% 또는 평균 100분위 과목 지표 또는 대학 입학처 공식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어서 이걸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 있긴 한데 지금은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아까 얘기 드렸지만 비급 자료가 있다. 이건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의 실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연차도 쌓아야 되고 소위 말해서 짬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 컨설팅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안 보실 수 없는데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움직였을 때 선생님 이걸 보고 판단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보지 않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입시 시장에서의 수험생과 대중들은 이걸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큰 맥락의 흐름을 결정져요. 따라서 이거에 따라가면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데이터 해석을 다르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벗어나서 딴 걸로 하신다. 그럼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요새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아까운 게 뭐냐면 극단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일반화인 것처럼 설명하는 유튜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요새 컨설팅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이게 생각보다 주식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저도 가끔가다 돌아가면서 경제 채널을 보면 소위 말해서 떡상한 주식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격도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고지고대는 안 들립니다. 왜냐? 결국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 주식이 떡상인데 이런 요인 때문에 떡상했다. 근데 그거는 결과 보고 예측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위권 대학에서 과목 하나가 빵꾸가 났는데 이런 이유, 이런 이유, 이런 이유. 또 즉 어떤 사이트에서 이런 걸 발표했는데 또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겁먹고 지원을 안 했다. 그래서 빵꾸가 났다. 이런 거를 유튜브 채널로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예측할 수 있다. 그분은 이미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있으시는 분들입니다. 즉 일부 현상을 가지고 절대 일반화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정치에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쟁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눈치 게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까담의 기본 컨셉인 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확률을 높이는 거지 신기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어디를 찍어라라고 제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나와 있죠. 이건 특히 재수생에서 많이 드러나는 건데 진짜 세계 전형을 지나치게 모험으로만 지원하신 분이 계시고 또 세계 대학을 지나치게 안전 지원으로만 올인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수생 학부형님들이 그러세요. 선생님, 저 작년에 얘 고3일 때 믿었다 뒤통수 맞아서요. 올해는 무조건 합격시켜야 돼요. 저기 온라인 배치표상에 마이너스 1, 2점만 떠도 가슴이 철렁 내려와서 못 쓰게 했어요. 이러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정말로 긴 시간 들여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 보시면 될 건데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다군을 제외한 가나군에서 안전지원 대학을 선별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군은 오차값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짜게 반영하기 때문에 안정지원도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모험도 하나는 하셔야 될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나친 모험에 올인하신 분들이 대부분 나 재수할 거야, N수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재수생들은 제 말 뼈저리게 느낄 거고 올해 재수생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들을 겁니다. 선생님, 저 작년에 이런 점수를 올해 받을 거라고 상상하고 재수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정말 피눈물이 흘립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정말 생각보다 재수 성공률은 낮습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극상위권은 왜 이렇게 입결이 좋으냐?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 학원을 싸잡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그런 학원들은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장학금을 제공하는 거든 소위 말해서 온라인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 1타 강사를 모집을 하시던 또는 애들 특정 수준의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소문이 났던 결국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와서 그래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무조건 생으로 삼수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하나대학은 합격시켜 놓고 하세요. 제발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죄송한데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건방진 생각하지 말고 하나 합격해 놓고 재수를 하세요. 선생님 저 힘들 때마다 이거 대학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돼서 그냥 할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내년에 시험 쉬었어요? 한 물수능에서 공포심을 느껴봐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올해처럼 어려웠어요. 제가 봤을 때 내년은 난이도 조절 못할 가능성이 커요. 왜? 올해 너무 어렵게 나왔잖아요. 더더구나 생명2 때문에 평가위원장님 어제 사퇴의사 밝히셨죠? 그럼 내년에 시험 어떻게 낼 것 같아요? 쉽게 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평가원이 쉽게 낸다 그러면 점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정말로 동점자들이 많아져요. 그때 여러분이 지원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선택 과목의 유불리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냈다고 쳐봐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요 여러분들. 점수 어차피 착살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여러분이 올해 지원할 대학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수백만 원 벌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한데 수백만 원 버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무조건 올인하지 마시고 또 너무 안전에 올인하시게 되면 또 뭐냐? 합격하잖아요. 그 대학 적응 못해요. 왜? 나 그때 모험하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끊이질 않아요. 엄마 나 그때 왜 모험하지 않게 했어? 원망의 화살을 부모님한테 돌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또 제가 흥분했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 대형 입시업체,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재수학원입니다. 재수학원, 그리고 대기업도 대학 어디가에서 재수하는 데이터의 상정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합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신다면 모험을 해야지 심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부형들이랑 상담할 때 제가 몇 마디 던지시면 부모님도 멘탈이 다 흔들리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상담할 때 진짜 너무나 충격요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 그분들 심리를 잡아주는데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능 성적표에 기재된 데이터 의미, 대학들이 성적 처리할 때 활용하는 지표들, 그리고 이것들의 상정 원리, 기타 등등을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 저 꼭 봐주실 부탁드리고, 그리고 대학 어디가의 데이터도 반드시 꼼꼼하게 조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경고드리자, 이번에 역대급 수능 난이도에 문이과가 통합이 됐고 선택 과목에 따른 변수가 증가하고 더더군다나 평가원들은 세부 데이터를 미공개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감은 폭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명한, 물론 케네디 대통령도 이 얘기를 하셨죠. 위기는 어떻게 보면 위태로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얻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제 진심을 담아서 여기에 써놨어요. 일개 재수학원 강사가 진짜 이런 얘기하면 우습게 보일 수 있으시겠지만 뭐 비웃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도 제 기준, 제가 까칠한 담임쌤이라고 장명한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옛날 그런 분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는데 어차피 그분들은 제 얘기로 고쳐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지만 처음에 어렵습니다. 근데 또 보고 조사하고 냉정히 연구하시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윤곽이 드러나고 그 윤곽을 바탕으로 연계시켜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진짜로 내가 이 대학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대학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그 대학을 지원하시면 죄송한 얘기인데 합격이 되든 불합격이 되든 후회를 남기지 않은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수긍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저하고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이제 신속하게 올릴 예정이니까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